과한 운동이 퇴행성 관절염을 부를 수 있다. 이 관절염은 이제 관절 사이에 이 연골이 닳고 염증이 생기면서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노화는 물론이고 이제 과격한 운동으로 인한 충격이 계속되게 되면 이 퇴행성 관절염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퇴행성 관절염을 좌우하는 건 연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의 정도를 나누는 기준도 이 연골이 닳는 정도를 봅니다. 초기 1단계부터 중기인 2, 3단계, 최종 단계인 4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정상적인 연골은 일정 관절의 간격을 잘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말기로 갈수록 점점 연골은 닳고 뼈끼리 결국 맞닿는 게 보이죠. 오, 그러니까 정말 정상 관절에 비해서 뼈가 확실히 다 있어요. 아니 저렇게 되면 통증이 심해지는 상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초기에는 약간의 통증이나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약간 시큰거리는 정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중기가 되면 오래 걷는 게 힘들어지면서 붓기와 통증을 느끼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관절이 약간 뻣뻣한 느낌을 받기도 하십니다. 아니 설명을 들을수록 무엇보다도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연골은 여기 뼈랑 뼈 사이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요 사이 굉장히 얇은 조직이고 되게 5mm까지는 안 되고 한 2mm, 3mm 정도 해당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혹은 다쳐서 연골이 손상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생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한번 손상된 연골은 이제 주변 조직의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연골 손상이 더욱 가속화되게 되는데요. 실제로 초기 골관절염 환자의 연간 연골 부피 감소율은요 5.3% 정도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10여 년 동안 연골 손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3mm에서 이 절반 이상이 손실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또 무릎 통증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연골 세포가 줄어들기 때문에 연골이 약해지고 퇴행성 관절염을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연골이 없는 우리 관절 제가 소품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거 보여드릴게요. 뭐지, 이게? 자, 이렇게 보면 네. 요걸 관절이라고 하고 가운데 있는 걸 연골이라고 우리가 연골. 가정을 하고요. 관절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맞닿으면서 마찰이 없죠. 쿠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연골이 잡아주니까. 충격을 흡수해주잖아. 당연하죠. 그리고 쿵쿵 세게 또 걸어도 괜찮아. 잡아주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연골이 없다. 없다. 연골 나가. 없다. 어머. 이 상태에서 걸었다. 어떻게 될까요? 자, 맞닿으면서 걸으면 벌써부터 힘들고 아파요. 그냥 연골 바닥에 없는 떨어지는 게 이게 뭐죠? 이거 네. 이게 그러면 뼈가루. 뼈가루. 관절이 부딪혀서 이렇게 뼈가루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고통의 산물이라고 보시면 이게 돼요. 돌릴 때마다 내 무릎이 아파 그냥 아파 지금. 죽겠죠? 네? 쑤시고. 이거 고운주 관절, 아우. 박혜경 관절. 그러지 마. 뼈가 갈리는 듯한 이미지 실험까지 지금 보고 나니까 괜히 무릎 시큰거리고 막 그러는데 만지게. 야 이게 걱정이 되긴 됩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실험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 네. 사람 무릎에서 움직여서 뼈 조각이 떨어져 나와서 아까 전 석고 가루처럼 저런 석고 가루가 무릎 안에 있어서 이 녀석이 통증을 유발하게 돼서 더 심한 통증을 유발할 때는 부득이하게 관절 내시경으로 제거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여기 퇴행성 관절염의 이 염증이 또 다른 질병을 부를 수가 있는 건데요. 특히 신경 염증을 유발해서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경우 뇌졸중 발병 위험이 36% 증가할 수 있고요. 뇌 당뇨라고도 불리는 이 뇌질환인 파킨슨병의 발병 위험 또한 55% 정도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거기에 덧붙여서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역시 26.3% 정도 높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질환이 아닐 수 없습니다.